말과 경쟁하지 않잖아요. 네. 말을 타고 다니지 그렇죠. 네. 말과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죠. 네. AI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빠르지만 AI를 경쟁할 게 아니라 AI를 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DQ 연구소 박유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는 박유현이라고 하고요. DQ 인스튜트, DQ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지금까지 이제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유현 of DQ. Each way, I have been speaking out 100,000 times. Now, here. 그리고 본인도 이 시대를 만들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그 DQ, 이 디지털 지능 지수라는 개념을 직접 만드셨는데, 저희가 뭐 IQ, EQ는 사실 많이 들어봤어도, DQ는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떠한 개념인 건지. 네. 그래서 IQ는 이제 영어로 하면 Intelligence Quotient입니다. 네. Quotient은 지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IQ가 높다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EQ는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똑똑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친절하다, 그다음에 사회성이 좋다. 네. 그러니까 그 소셜에 관련된 지능이 높다. 네. 아니면 관계 지수가 높다라고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데 DQ는 Digital Intelligence Quotient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요즘 잘 말하는 챗 GPT로 이제 대두가 되는 AI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지능이 무엇인가? 를 총망라한 개념이 D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디지털 역량 지수라고 약간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예, 디지털 역량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총합.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 DQ라는 개념은 처음에 어떻게 좀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DQ라는 개념은 저는 2010년부터 이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아동 안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73%, 그러니까 만 8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이 73% 아이들이 적어도 하나의 사이버 위험을 경험했다는 저희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저희 온라인 세계가 그렇게 안전하지는 못한 거죠.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전만 생각을 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 디지털 시대의 주요 인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와 동시에 아이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딩을 배워야 된다. AI 인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과연 디지털 역량이란 게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DQ라는 컨셉은 이건 단순히 어떤 기술, 코딩 기술, 안전 기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디지털 역량, 디지털 윤리, 디지털 인성의 국제 표준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만든 것이 D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뭐 디지털 윤리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당연히 디지털 역량도 있겠지만 그런 인성이나 윤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시민 의식이라고 시민 역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디지털 시민으로 이제는 저희가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시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의 역량이 있듯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규범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역량의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AI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AI 시대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IQ가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네. 저희 1,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전기차가 나오고 공장이 되고 그러면서 IQ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이제 더 이상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육체 노동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네. 예. 그때 IQ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1, 2차 혁명이 끝난 후 3차 혁명은 정보화 혁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 나타나고 도시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네. 그때 재밌게 인간의 그런 관계 지수를 얘기하는 EQ가 생겨났어요. 네. 그러니까 EQ가 생겨난 거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지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AI가 됐어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몸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네. 그러죠. 바디, 마인드, 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 2차 혁명 때 벌써 기계 노동이 인간 노동보다 더 세졌어요. 그래서 2차 혁명, 3차 혁명을 지나면서 정보화 사회가 되고 네. IQ, EQ가 되고 근데 지금 AI가 보시면 저희보다 IQ가 높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챗 GPT IQ가 한 156? 그게 벌써 한 3-4달 전 얘기예요. 네. 지금 AI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스피드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저희는 뭐 170이 될지 180이 될지 모르지만 인류의 99%보다 네. 더 똑똑한 게 지금 그 AI인 거고 생성형 AI인 거고 지금 보시면은 많은 아이들이 친구랑 얘기하는 것보다 챗봇이랑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챗봇은 더 친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IQ와 EQ가 기계한테 밀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역량은 무엇인가를 저희는 새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DQ를 만들고 국제 표준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아이들한테는 그 DQ가 굉장히 중요한 또 능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지금 경제가 실제로 그 저희 소위 말하는 실물 경제라고 할까요? 그 오프라인 경제를 이제 점점 넘어서는 수준이 돼가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30% 글로벌 GDP의 30%에 가까이 됐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이 AI로 대두되는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커지는 이 마당에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디지털 인재를 말씀하셨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경제 전략을 보면 이제 디지털 스킬이라고 하죠.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가가 네. 사실은 국가적인 아젠다가 돼가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DQ는 지금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과 또 어린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핵심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네. 노벨 수상자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저는 챗GPT가 나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생성형 AI, 그다음에 LLM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세상에 나오면서 일으켰던 반향을 보시면 정말 놀라울 지경이죠. 게임은 시작되었고 AI를 모시고 살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 것 같아요. 각 그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에서도 지금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역량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를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희가 말과 경쟁하지 않잖아요. 네, 네. 말을 타고 다니지 그렇죠. 네. 말과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죠. 네. AI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빠르지만 AI를 경쟁할 게 아니라 AI를 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교육계에서도 많은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어떻게 하면 국제 표준을 세우고 이거에 관련된
그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기계는 일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AI 정말 경쟁하는 요즘 막 세대에 굉장히 뭔가 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예,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제가 영어로 처음에 책을 썼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사랑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저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기계와 경쟁을 한다는 그 생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 리더들이 정말 내세워야 될 덕목인 것 같아요. 기계하고 아이들을 경쟁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기계는 저희가 만든 AI든 기계든 보시면 AI 챗 GPT에 지금 번역하라고 한번 책 한 권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썼으니까 이 책을 번역하세요 그러면 뭐 5분 안에 다 번역합니다. 네. 예. 그 이피션시를 그 효용성을 인간이 따라갈 수 없죠. 그리고 AI는 지치지 않습니다. 기계는 지치지 않아요. 네. 왜냐? 그들은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휴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정말 우리가 아이들과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존재의 목적을 우선 생각을 해야지. 네. 저희가 디지털 경제 너무 중요하고 네.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잣대로서 돈을 이걸 잘 벌고 효용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의 그 잣대만 가지고 인간과 기계를 비교하면 기계가 항상 이길 수밖에 네. 없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거를 화두를 던지는 리더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관계 정립을 우선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시는 게 교육계와 그 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예. 살아가는 환경이 단순히 지구라는 환경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까지가 저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환경에서 카카오대라는 지진 난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네.